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일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반문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난질 국정감사가 멈추십시오. 끝나면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이제 물밑이 아니라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정운천 최고위원이 잇따라 만났는데 이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게 안철수 대표라 그럽니다. 만남 후에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행은 두 당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 당이 뿌리도 다르고 사실 정책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데 과연 뭉칠 수 있겠는가,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당내 반발도 있죠. 자, 안철수 대표 측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세요. 현재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송기석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싱크로율이 100%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주로 이제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인터뷰는 당연히 송 의원 생각이지만 동시에 안 대표 의견과도 안 대표 생각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예, 좀 전에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제 물밑에서 이렇게 오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이제 공론화 과정 이걸 시작할 걸로 합니다. 공론화 과정은 언제부터, 아주 구체적인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저희 당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의 물밑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11월 초부터 의총 등을 통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른정당은 11월 13일 전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분들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방향이 정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급속도로 공론화가 됐는가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당 산하기관이죠.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할 경우 다른 당과의 합당보다 지지율 상승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한 20% 가까이 지지율이 오르는 걸로 나타났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민심이 뭐냐, 그리고 추석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정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어느 게 국민들의 진정한 뜻인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을 테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당제, 그러니까 제3당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65% 이상이 이렇게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걸 중요시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과연 호남은 민주당과의 협치 견제를 더 높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 뭐 통합 등 국민의당의 몸집 불리기, 외연 확장을 더 중요시하는가로 봤을 때 호남에서도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나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제대로 견제해라. 이게 더 의견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몇 퍼센트나 나왔어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민주당과 합치라면. 아니, 그게 더 낮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 30% 정도 되고. 거기에 힘을 받아서 이 논의가 더 속도를 내게 됐다. 근데 지지율. 국민의 뜻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확인된 거라서. 이게 호남 민심이, 이렇구나,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 조사 놓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거 의도적으로 한 조사다. 이렇게 바른정당하고 끌고 가고 싶어서 통합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조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던데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대 논의, 연정 논의 이게 있었고 다음에 추석 민심이 뭐냐. 그래서 그 확인 차원에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에 있어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조사인데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제 진짜 국민의 뜻이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던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형태는 당대당 통합입니까? 아니면 뭐 선거 연대 형식입니까? 아니면 각자 탈당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당으로 만나는 겁니까? 어떤 걸 생각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제 물밑 논의 사전 조율 정도, 의사타진 정도였고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그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상당 부분이 공통되니까 적어도 정책연대 그리고 나아가 좀 더 가능한다면 선거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현재 예상입니다. 선거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하면서요. 통합의 전 단계로 일단 이번 지방선거,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연합공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것 오케이십니까?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과도 충분히 아주 당선 가능성, 여러 가지 지지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오케이. 아까 전에 송 의원 생각이 안철수 대표 생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안철수 대표도 오케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하, 통합 안 되면, 그때까지 안 되면 연합공천이라도 하자. 자, 이 정도가 되려면 연합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당대당 뭐 통합이든 뭐 어떤 통합이든 함께 가려면 당내 호응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분위기 어떤가요? 예, 저희가 그 여론조사 이후에 여러 의원들하고 접촉도 해서 물어보고 하면, 오늘 언론에도 났는데요. 사실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까지 또 가능하다면 통합까지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 조사 결과 바로 보고 왔거든요. 조선일보 조사던데, 전수조사를 했어요. 40명 의원 하나하나한테. 그랬더니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 5명이 반대, 5명이 유보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래. 요 정도를 생각하셨어요?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사실은 이 결과도 사실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찬성이 높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현주 의원 이런 사람 통해서 국민통합포럼 좀 가까운 의원들끼리 그렇게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하고의 이런 접촉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중도 개혁과 개혁 보수와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30명이나 찬성하니까 오히려 지금 지도부도 놀라고 계신 이런 상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의원이 20명인데 어느 정도나 호응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말 그대로 통합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한 6, 7분. 그 정도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나머지 한 서너 분 정도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도 10명.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지자, 국민들 생각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른정당에 뿌리는 새누리당이고 국민의당에 뿌리는 민주당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념적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승민 대표는 늘상 우리는 합리적 보수당이다. 보수당이란 얘기를 하고 다니고 국민의당은 보수당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고 이런 것들이 극복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햇볕 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화해와 포용 또 교류 협력 정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튼튼한 안보,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강조한 핵 안보 협정 이게 가장 현실적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것과 예전 DJ로부터 내려오던 그 햇볕 정책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이죠. 네. 예, 그 DJ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유승민 의원은 아주 반대 입장 아니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대표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미 지금 핵 개발 미사일 완성 단계인데도 아직도
화해, 포용, 교류 협력을 주장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은 이 순간에는 햇볕 정책의 그런 측면보다는 예, 튼튼한 안보, 강력한 한미 동맹. 그러니까 사실 햇볕 정책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쪽만,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지기는 또 온건 쪽만, 화해 쪽만, 대화 쪽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강력한 안보, 한미 동맹 이게 지금 그것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는 맞는 거다라는 말씀. 아주 틀리지 않다. 정반대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요. 최근 인터뷰에서 송 의원님.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위주를 버려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포용이 가능하다.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호남만으로는 안 된다. 어허. 그렇다고 호남 없이도 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호남의 진정 민심은 뭐냐면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즉 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합리적인 진보라든가 계획적 보수도 더 이렇게 끌어안아서 수권까지 가능한 그런 정당. 알겠습니다. 그럼 호남 위주라는 거는 요거는 뭐 버리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그럼 햇볕 정책 포기하라는 부분은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남도 버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남 지역주의 포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은. 당연하죠. 저희가 호남 지역주의에 머무른 건 아니니까요. 그건 일단 현재 지역주의 아니다. 구조상 그렇지만. 햇볕 정책 포기는 어떻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햇볕 정책도 지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같다고 봅니다. 결국 평화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강원 양면 중에 현재는 강이지만 일정 단계에서는 결국 평화통일이 궁극적 목표니까 대화와 그리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평화 정착, 통일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유승민 대표도 그 단계가 오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던데 우리랑 바른정당은 같이 갈 수 있는 당이 아니다. 아마 아까 반대한다는 5분 중에 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 계시죠. 이른바 이제 DJ의 어떤 나는 적통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크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럼 결국은 분열되는 건 아니냐. 통합 과정에서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예, 그런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의견의 다양성이란 건 얼마든지 있을 테고 지금 아마 물밑 교섭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의중 탐색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타난 것 가지고 지금 시기, 방식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일 없을 거다. 설득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안철수 대표와 지금 최측근입니다. 송기석 의원 대표 비서실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통합 시점 언제가 적기라고 보세요? 글쎄요. 통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아마 국감 끝나고 11월 초에 되면 양당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테고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제 통합까지 간다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야 통합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2월까지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지금 10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2월까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되려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통합이 그때까지?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그쪽으로 에너지가 모아진다면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바로 12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통합까지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12월 말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그 통합 마무리는 사실은 각 또 일정 시도당 지역 개편대 또 통합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1월 2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통합 선언. 하게 된다면 그 선언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계시는군요. 바른정당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아마 바른정당도 그 방향으로 이제 통합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행할 걸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송기석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일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반문연대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난질 국정감사가 끝나면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이제 물밑이 아니라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정운천 최고위원이 잇따라 만났는데 이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게 안철수 대표라 그럽니다. 만남 후에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행은 두 당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 당이 뿌리도 다르고 사실 정책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데 과연 뭉칠 수 있겠는가?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겠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이제 공론화 과정 이걸 시작할 걸로 합니다. 공론화 과정은 언제부터, 아주 구체적인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저희 당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예. 국정감사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그동안의 물밑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11월 초부터 의총 등을 통해서 예.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른정당은 11월 13일 전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분들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방향이 정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급속도로 공식화가 공론화가 됐는가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당 산하기관이죠.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네, 결과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할 경우 다른 당과의 합당보다 지지율 상승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제대로 견제해라. 이게 더 의견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몇 %나 나왔어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비율이 예. 한 50% 정도 되고. 민주당과 합치라는. 아니, 그게 더 낮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 30% 되고요. 정도 되고. 예, 예. 거기에 힘을 받아서 이 논의가 더 속도를 내게 됐다. 근데 지지율. 국민의 뜻이 이제 확인된 거죠. 확인된 거라서. 이게 호남 민심이, 네, 이렇구나,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 조사 놓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거 의도적으로 한 조사다. 이렇게 바른정당하고 끌고 가고 싶어서 통합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조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던데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대 논의, 연정 논의 이게 있었고, 다음에 이런 당내 반발도 있죠. 자, 안철수 대표 측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세요. 현재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송기석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싱크로율이 100%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주로 이제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네, 인정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인터뷰는 당연히 송 의원 생각이지만 동시에 안 대표 의견과도 안 대표 생각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예, 좀 전에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제 물밑에서 이렇게 오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트로 한 20% 가까이 지지율이 오르는 걸로 나타났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민심이 뭐냐, 그리고 추석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정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어느 게 국민들의 진정한 뜻인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을 테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당제, 그러니까 제3당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65% 이상이 이렇게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걸 중요시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과연 호남은 민주당과의 협치 견제를 더 높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 뭐 통합 등 국민의당의 몸집 불리기, 외연 확장을 더 중요시하는가로 봤을 때 호남에서도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